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금리 인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 굴스비와 애틀란타 연은 총재 보스틱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연준 인사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리 내리기 전에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봐야 한다. 즉, 시장이 기대하는 조기 금리 인하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굴스비 총재는 관세를 공중에 흙을 뿌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증가하겠고요. 문제는 동시에 기업 비용이 들어 고용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이죠. 중앙은행 입장에선 어느 쪽도 쉽게 대응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굴스비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물가 목표 2% 달성도 고용 안정도 모두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스틱 총재 역시 관세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성급한 금리 인하보다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즉, 관세라는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거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진정되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관세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이 그 시계를 늦출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네요. EV 섹터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리비아는 플러스 2%, 테슬라는 마이너스 0.43%, 루시드는 플러스 3%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2.34달러였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도 플러스 0.43% 상승하면서 2.35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초반에는 2.27에서 2.28달러 부근에서 조용히 횡보를 했는데요. 오후 3시 이후 갑작스러운 매수세 급등으로 2.35달러까지 터치했습니다. 종가 직전 조정이 있었지만 지지선 2.33달러를 지키면서 마감했네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약 6,146만 주로 평균 1억 4천만 주 대비 정말 낮은 편입니다. 낮은 거래량에도 상승했다는 건 매도 압력이 약했다는 의미고요. 매도 대기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많아 단기 저항이 2.36달러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주가 단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상승은 진짜 시동일까요? 아니면 잠깐의 숨 고르기일까요? 오늘 차트를 보면서 다음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항선은 2.35에서 2.4달러 구간, 과거 급락이 후 첫 반등에서 막혔던 자리입니다. 지지선은 이제 2.2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캔들로 보면 최근 3일 정도 양봉이 연속으로 출현이 됐고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오늘 종가가 2.35 저항선에 걸려 있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2.35달러 위에서 시가와 종가가 형성된다면 목표가는 2.5에서 2.55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2.35달러를 돌파하느냐 여부이고요. 이 선을 넘어가면 단기 랠리가 펼쳐질 것이고 못 넘으면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스플릿 투표 전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루시드 모터스의 7번째 대형 주주인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2분기 동안 지분을 무려 118% 확대했습니다. 1분기에는 800만 주를 보유했고요. 2분기 말에는 1760만 주 이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950만 주를 추가한 매수한 셈인데요. 현재 평가액은 약 4천만 달러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1분기에도 이미 지분을 2배 늘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연속 2번의 공격적 매수가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것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8월 14일 루시드 이벤트가 있죠. 미드사이즈 모델에 대해 공개가 될 줄 알았지만 루시드 측에서 그건 아니라고 그래비티 버전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루시드 에어와 그래비티를 직접 시승할 수가 있고요. 루시드 부스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자연을 주제로 한 향, 음료, 감각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럭셔리 EV 라이프 스타일을 오감으로 느끼게 하겠다는 전략이겠죠. 이번에 공개되는 컨셉트카 기반의 루시드 그래비티 그랜드 투어링입니다.
최대 450마일, 약 724km를 주행 가능하고요. 828마력의 강력한 출력과 제로백은 무려 3.4초밖에 안 됩니다. 3열 구성으로 최대 7인승까지 탑승 가능하고요. 즉 패밀리카의 실용성과 하이엔드 SUV의 성능을 모두 잡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무대에서 2026년 양산 예정의 미드사이즈 전기차 소식을 기대했죠. 하지만 이번 발표는 신차 플랫폼이 아닌 기존 그래비티 기반의 콘셉트 모델이었습니다. 즉 단기적인 생산 확대나 시장 다변화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왜 지금 미드 사이즈 모델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루시드 그래비티를 다시 꺼냈을까요? 개발 효율성이 있겠는데요. 이미 완성된 플랫폼을 변형해 새로운 콘셉트를 내놓으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SUV 시장 공략 강화입니다. 북미, 중동, 중국의 고급 SUV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죠. 그리고 브랜드 경험의 극대화인데요. 패블리치 콩쿠르는 부유층, 자동차 컬렉터, 인플루언서가 모이는 무대입니다. 여기서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루시드는 궁극의 럭셔리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이죠. 결국 이번 발표는 당장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루시드 그래비티 브랜드를 아이콘으로 굳히려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당장의 미드 사이즈 모델 부재는 아쉬울 수가 있지만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려 향후 파생 모델과 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요, 충분히 의미 있는 포석이라 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앞으로 생산될 그래비티 투어링 모델에게도 좋은 효과를 전달해 주면서 판매량을 많이 끌어올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